시간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흐른다고 생각한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로 멈추지 않고 되돌릴 수 없고 모두에게 공평하게. 근데 그게 사실이 아니다. 막상 시간이 뭐냐고 물으면 말문이 막힌다. 옛 철학자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말했다. 아무도 묻지 않을 때는 안다. 누군가 물어보면 모른다. 1600년 전 한 말인데 지금도 똑같다. 시계가 가리키는 숫자, 달력이 세는 날짜, 그게 시간이라고 느끼지만 그건 시간을 재는 도구일 뿐 시간 자체는 아니다. 뉴턴은 시간이 우주 어디서나 똑같이 흐른다고 믿었다. 하나의 거대한 경물처럼 누구에게나 똑같은 속도로 흐른다는 거다. 이 생각은 200년 넘게 당연하게 받아들여졌다. 근데 1905년 한 사람이 그걸 뒤집었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당시 그는 유명한 학자가 아니었다. 대학 교수 자리를 못 구해서 스위스 특허청에서 서류 검토하던 평범한 직원이었다. 근데 그 해 시간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걸 증명해냈다. 빠르게 움직일수록 시간이 느려진다는 거였다. 이상하게 들리지만 이건 실제로 확인됐다. 1971년 과학자들이 정밀한 시계 3개를 준비했다. 하나는 그대로 땅에 두고 나머지 2개는 비행기에 실어서 지구로 한 바퀴 돌렸다. 돌아와서 비교해보니 비행기에 있던 시계들이 땅에 있던 시계와 아주 살짝 다르게 흘러 있었다. 차이는 눈으로 느낄 수 없을 만큼 작았지만 분명히 존재했다. 그리고 아인슈타인이 예측한 수치와 정확히 일치했다. 시간이 정말로 속도에 따라 다르게 흐른다는 게 실험으로 확인된 거다. 이 발견은 우리 삶에 밀접한 영향을 주었다. GPS다. GPS 위성은 지구보다 빠르게 움직이고 지구보다 높은 곳에 떠 있다. 이 두 가지 때문에 위성의 시계는 지상의 시계와 미세하게 다르게 흐른다. 이 차이를 매일 계산해서 보정해주지 않으면 하루 만에 내비게이션 오차가 10km씩 벌어진다. 지금 이 순간 길찾기 앱이 정확한 이유가 아인슈타인 덕분이다. 심지어 더 신기한 사례도 있다. 러시아 우주인 한 명은 국제우주정거장에서 거의 2년 반을 보냈다. 지구보다 빠르게 도는 우주정거장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그가 지구로 돌아왔을 때 그의 몸은 지구에 남아있던 사람들보다 아주 살짝 미래에 도착해 있었다. 차이는 0.02초 정도로 작았지만 인류 역사상 가장 먼 미래로 시간여행을 한 사람이라는 타이틀을 갖게 된 거다. 시간은 하나가 아니었다. 어디서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흐르는 것이었다. 그럼 왜 시간은 한쪽으로만 흐를까? 여기서 물리학의 이상한 모순이 등장한다. 물리 법칙들은 사실 시간을 거꾸로 돌려도 다 성립한다. 시계추가 좌우로 흔들리는 영상을 거꾸로 돌려도, 행성이 태양 주위를 도는 영상을 거꾸로 돌려도 마찬가지다. 물리적으로 이상할 게 없다. 에너지가 어딘가로 사라지지 않는 한 둘 다 자연스럽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시간이 한 방향으로만 흐른다. 깨진 유리컵은 저절로 붙지 않는다. 식은 커피는 저절로 뜨거워지지 않는다. 법칙은 양방향을 허락하는데 현실은 한 방향만 보여준다. 이 의문을 처음 풀어낸 사람이 19세기 물리학자 루드비히 볼츠만이다. 답은 단순하다. 방을 떠올려보자. 방이 깨끗하게 정리된 상태는 딱 하나뿐이다. 근데 어질러진 상태는 수도 없이 많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방은 정리된 그 하나의 상태에서 어질러진 수많은 상태 중 하나로 갈 가능성이 훨씬 높다. 이게 바로 시간이 흐르는 방향이다. 무질서가 드러나는 방향이 미래고 무질서가 적었던 쪽이 과거다. 우주 전체도 마찬가지다. 빅뱅 직후 우주는 굉장히 깨끗하고 질서 있는 상태였다.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무질서해지는 방향으로 흘러온 거다. 시간이 앞으로 가는 이유는 우주가 점점 더 어질러지고 있기 때문이다. 근데 여기서 더 이상한 질문이 남는다. 시간은 정말 흐르고 있는 걸까?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했다. 과거, 현재, 미래의 구분은 그저 끈질기게 지속되는 환상일 뿐이다. 많은 물리학자들이 비슷한 생각을 한다. 과거, 현재, 미래가 사실 동시에 다 존재하고 우리가 그걸 순서대로 경험하는 것뿐일 수 있다는 거다. 영화 필름을 떠올려보자. 필름 위에는 모든 장면이 이미 다 인쇄되어 있다. 근데 우리는 한 프레임씩 순서대로만 볼 수 있다. 시간도 그런 식일 수 있다. 그렇다면 시간이 흐른다는 그 느낌은 어디서 오는 걸까? 답은 우리의 뇌에 있을 수 있다. 우리는 기억을 저장하고 원인과 결과를 구분하고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존재다. 그래서 우주가 점점 무질서해지는 걸 과거에서 미래로 흐른다고 해석하는 거다. 시간이 흐른다는 느낌은 어쩌면 물리적 사실이 아니라 우리 뇌가 만들어내는 해석일 수 있다. 그렇다면 시간은 결국 어떻게 끝날까? 우주는 지금도 계속 팽창하고 있다. 별들은 연료를 다 쓰고 하나씩 빛을 잃어간다. 아주 먼 미래,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긴 시간이 지나면
우주 전체의 에너지가 완전히 골고루 퍼지는 순간이 온다. 뜨거운 곳도 차가운 곳도 없고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상태. 물리학자들은 이걸 우주의 열 죽음이라고 부른다. 변화가 없으면 무질서가 늘어날 일도 없다. 무질서가 늘어나지 않으면 과거와 미래를 구분할 방법도 없다. 시간이라는 방향 자체가 사라지는 거다. 우주가 태어나며 시간이 시작됐고 우주가 완전히 잠잠해지는 순간 시간도 함께 멈춘다. 138억 년 전 아무것도 없던 곳에서 시간이 시작됐다. 그리고 언젠가 모든 것이 똑같아지는 순간 시간은 조용히 멈출 것이다. 우리가 매일 당연하게 느끼는 그 흐름이 우주의 시작과 끝을 잇는 단 하나의 거대한 흐름이라는 것, 가장 당연하다고 느꼈던 것이 사실은 가장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었다.